다음 지원자 한지훈. 그 이름이 울린 순간 내 손에서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25년 전 비에 젖은 병원 복도에서 관을 닫아야 했던 내 늦둥이 아들의 이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청년. 그의 눈매와 입술, 긴장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정확히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들.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 앞에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단밤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의 기억은 박 회장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 그날의 소리까지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죠. 어둑한 하늘 아래 응급실 불빛이 빗물에 번지던 풍경은 아직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병원 바닥에는 비에 젖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박 회장은 어찌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눈물인지 비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흐릿했죠. 응급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이 박 회장의 심장을 죄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오가며 뭔가를 전달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마치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키며 버티고 있었죠. 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손을 내밀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문 쪽을 향했습니다. 지훈이 아버님 맞으시죠?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그의 다리는 순식간에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응급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고 약품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수술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른거렸죠. 수술등 아래 누워있는 아이의 작은 몸은 하얀 천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기도와 울음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지나지 않는 듯 느리게 흘렀지만 동시에 숨겨진 잔인함처럼 빠르게 아이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듣기 힘든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찢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주변의 간호사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어떤 손길도 그 절망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우리 지훈이가. 아내의 울음소리는 아무도 모르게 박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누워있는 작은 침대 옆에 서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고
말끝이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체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 위해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혹시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 회장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내는 흐느낌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죠. 지훈이가 다른 아이에게 살아있을 수 있다면. 아내의 떨리는 말은 박 회장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아들의 가슴에 올려놓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심장이 누군가에게 다시 뛰어준다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 길만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미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가는 길에 누군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가슴을 느리게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함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온기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밖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는 그 비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비가 그를 적셨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상실을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그는 일로 모든 감정을 묻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회사 건물의 로비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출입문 센서가 가끔 열렸다 닫히며 희미한 바람을 불어넣을 뿐 사람들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에 정적이 공간을 감싸고 있죠. 박 회장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회의실로 들어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기운이 그의 걸음에서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일어난 듯 했죠. 오늘은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전날부터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박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일정표를 넘겼습니다. 그에게 면접은 수십 번 반복해온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고 특별히 감정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는 이날이 지나치게 익숙해 보인다는 느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텐데도 그의 손끝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회사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가벼운 인사소리와 발걸음이 쌓여 공간을 채웠지만 박 회장은 그런 소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정표에 사인하고 비서가 건넨 서류 봉투를 열어 면접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숫자와 글씨일 뿐이었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규모가 컸습니다. 공채를 몇 년 만에 재개한 만큼 지원자들의 기대가 컸고 회사에서도 인재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면접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조용히 창가 쪽으로 가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새벽빛이 건물 벽면에 반사되며 희미하게 반짝였고 그는 그 빛을 잠시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고 비서는 그 분위기를 읽고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라면 면접 일정이 귀찮다고 투명하게 드러낼 사람이지만 오늘의 회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얇은 막을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요하지만 강하게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죠. 임원회의가 시작되자 박 회장은 평소처럼 엄격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각 부서의 보고를 들으며 필요한 지점을 짚어냈고 실수나 미흡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 끝에 아주 미세한 공백이 있었고 임원들은 그 공백을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속 흐름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내부의 갈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면접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서는 일정표를 다시 건네며 그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이 그에게 인사했지만 그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시선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면접장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짧은 안내에 그는 고개를 끄덕인 뒤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장은 조용했고 책상 위에는 이력서와 평가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지만 박 회장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력서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경력. 그 모든 정보는 숫자와 글씨일 뿐 그의 마음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눈빛, 자세, 사람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펙은 화려하지만 말끝을 잇지는 않았지만 다른 임원들은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지 않으면 건물도 조직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업 철학을 넘어 인생의 생존 방식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기 전 그는 잠시 손가락을 모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볼펜은 그의 시선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작은 반짝임이 들어오는 빛에 반사되어 은근히 빛났고 그 빛이 마치 오래전 기억의 한 조각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무언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밖에서는 지원자들의 긴장한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대기하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건네는 자기소개, 연습, 떨리는 발끝의 움직임까지도 박 회장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떨림 속에서 진심이 담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스치듯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은 아주 잠깐 떠올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잔잔한 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임원의 조용한 질문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굳건해져 있었고 오랜 세월 익숙해진 독종의 얼굴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한마디로 면접의 시작이 선언되었고 운명은 조용히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오늘 25년 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뒤흔들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가 들어와 있었고 긴장한 공기가 테이블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고 유학파들은 유창한 영어로 포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지원자의 눈을 향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짜 절실함을 발견하지 못한 듯 고요히 흔들리지 않았죠. 임원들은 회장의 심드렁한 반응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고 오늘도 똑같겠구나 하는 기운이 면접장에 퍼졌습니다.
몇 명의 지원자가 차례를 마친 뒤 비서가 문 쪽으로 다가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그녀는 문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124번 들어오세요. 그 말이 면접장 안에 울리자 박 회장은 가볍게 시선을 내리며 이력서를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또 하나의 이름을 확인하려는 손끝의 움직임이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안으로 들어온 청년은 다른 지원자와 사뭇 달랐습니다. 너무 바르게 다려진 흔적이 없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오래 사용한 듯 색이 다소 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면접관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보이려 했지만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일 때 손등이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원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사례가 흔치 않은 지원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서류의 질감, 늘 보아온 글씨 크기, 흔한 지원 형식. 그러나 그의 눈이 이름란에 닿는 순간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한지훈.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울림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갑자기 깨어나는 듯했죠. 그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자 표기를 보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이름, 바로 그 글자가 눈앞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력서를 덮을까 고민했지만 저릿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청년의 나이 32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호흡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바로 저 청년과 같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력서의 숫자를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닌 무게 있는 문장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표정을 지키기 위해 턱을 굳게 다물었고 목에 힘을 주며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임원들은 그가 잠시 멈칫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짧은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김과 초라한 이력이 이 방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가락 끝이 계속해서 작은 떨림을 보였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목젖이 긴장으로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여러 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은 잠시 고요해졌고 박 회장은 이 고요 속에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스스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평소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감정을 누르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엄격한 자세를 취한 것이었죠. 한지훈 씨.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누구도 그 떨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이력서를 내려놓고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그 청년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다른 지원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그 눈빛에서 아주 희미하게 오래전 봤던 아들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다시 누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시작합시다. 그 말이 면접장의 공기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그가 얼마나 큰 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의 세상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면접장은 서늘한 긴장 속에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지원자의 숨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죠. 박 회장은 이력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감정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고 눈빛은 평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여전히 잔잔한 파문처럼 퍼지고 있었죠.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고 이미 면접관들의 시선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과 오래된 가방, 토익 점수도 없는 이력. 그는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긴장감이 더 깊게 자리 잡아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고 어깨는 불안한 호흡에 따라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훈 씨.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살짝 조여드는 듯했고 오래전 기억이 문틈 사이로 기어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죠. 그는 다시 감정을 누르기 위해 더 엄격한 태도로 목소리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이력서와 청년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방사립대 외국어 성적도 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이 부족한데요. 말끝은 차갑게 떨어졌고 면접장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임원들은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문장을 깊은 호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은 지원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묻기 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단단한 말투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면접장에는 오직 질문의 무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들려 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려 쉽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손을 살짝 떼어내고 바지 위에 스쳤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러나 목 뒤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박 회장을 향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눈가에 작은 빛이 생겼는데 그건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끌어올린 용기였습니다. 청년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신 뒤 상반신을 세우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작은 결심이 자리 잡은 듯 표정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청년이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은 조용히 지나갔을 장면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청년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그러다 청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동자에는 분명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마르고 숨이 걸렸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면접장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들이쉬다 잠시 멈춰버렸고 다른 임원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떤 강렬한 울림이 그 문장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표정을 바라보며 느리게 눈을 좁혔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오래 묶어두었던 문 하나가 아주 조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마지막 말이 떨어진 뒤 면접장은 잠시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인생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청년의 눈빛은 그 이상을 담고 있었죠. 박 회장은 그 눈빛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의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듯한 감각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세우고 청년에게 다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청년은 박 회장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숨겨진 용기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덤으로 산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 끝을 맞잡으며 가슴 쪽으로 시선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 동작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7살 때 심장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말에 임원 한 명이 놀란 듯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는 숨겨진 진심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고백은 오랜 세월 묵혀둔 기억을 꺼내는 것처럼 깊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스스로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7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는 그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게 새겨진 숫자였습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마다 심장이 묵직하게 쿵 하고 울렸고 그는 숨소리를 숨기려는 듯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내면의 소용돌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겨우 다잡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워 보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즉각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증받을 심장이 있다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은 면접장 안에 아주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임원들은 갑자기 전개되는 이야기에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시선이 청년의 가슴으로 그리고 박 회장에게로 번갈아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공간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살려주신 분이 누구였는지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깊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박 회장의 호흡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그는 청년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향해 오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 장기 기증 결심을 하던 병원의 공기, 비 내리던 응급실 냄새,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조용하지만 강한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다 손끝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못다 산 삶까지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박 회장의 마음속을 정면으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임원들조차 숨을 삼키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청년은 가슴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은 없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향해 단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생명이 멈추는 날까지 저를 살려준 분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면접장은 숨조차 크게 틀지 못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책상 위의 종이 한 장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과거를 끌어올리듯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청년의 마지막 말이 면접장 안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자 박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대며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미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 마지막으로 가슴 위에 올렸던 따뜻한 체온, 비냄새,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귓가에서 웅웅 울리는 듯 했죠. 그는 다시 청년의 가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청년의 왼손은 여전히 가슴 위에 가까이 놓여 있었고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혹은 다짐에서 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움직임에서 오래전 아들의 어린 가슴을 쓰다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면접장 안의 임원들은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 회장의 손끝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의 숨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균열은 이미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눈동자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깃들었고 그것은 이전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입술을 조금 떼었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너무도 기묘한 우연처럼 들리면서 동시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었던 과거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청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몇 년의 버금가는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려는 듯 기침을 했고 그 소리에 박 회장은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손등을 살짝 쥐어잡으며 감정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과 가슴을 관통하는 떨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동정이나 놀람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다시 살아나며 드러나는 절대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더는 묻어둘 수 없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씨. 그가 다시 이름을 부르자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청년도 그 변화된 톤을 느낀 듯 고개를 들고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잠시 서로 얽혔고 그 순간 면접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묘한 연결감이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죠. 박 회장은 말을 잇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손가락을 맞잡으며 작은 손떨림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수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한 문장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잊고 싶었지만 잊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질문이 평소 박 회장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청년은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왼쪽 가슴 위로 다시 손을 가져가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박 회장의 심장 깊숙한 곳을 또 한 번 쿵 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회장은 확신할 수 없지만 동시에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들이 떠난 그 해에, 그 비의 날, 그 마음 찢어지던 순간, 그날과 이어진 또 하나의 생명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점점 더 떨려왔고 벽처럼 단단하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면접장은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끝난 지금 공기 자체가 묵직해진 듯 느껴졌고 그 안에서 박 회장은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맞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깊은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의 시간과 나이, 그리고 살아난 이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기억 속 한 지점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죠. 박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중구난 방으로 뛰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조차 어딘가에서 흩어지는 듯하고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듯했고 청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귀 속에서 울림처럼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죠.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했던 회장의 눈빛이 아니라 먼 기억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청년은 그 시선을 느끼고 살짝 긴장한 듯 어깨를 바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고 면접장 안의 모든 소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만이 방 안에 남은 듯한 고요가 흐르고 있었죠. 박 회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으며 깊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수술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그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수십 년 묵은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바로 느꼈습니다. 청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수술 날짜가 면접 질문이 될 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그 날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7월 15일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문장이 박 회장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그의 세계는 잠시 무너졌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손등을 조용히 쥐었고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그 순간을 보고도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박 회장에게 모든 것 같은 의미를 가진 날이었죠. 아들의 기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아들의 마지막 체온이 자신의 손바닥 아래서 사라져갔던 바로 그날. 그날의 아픔과 기억이 한꺼번에 복도 끝에서 달려와 그의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의 호흡은 흔들렸고 오래 참아왔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25년 전의 병원 복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수술실 앞에서 손을 떨며 아내와 함께 서 있었고 아이의 마지막 가슴을 손끝으로 느끼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던 한 문장까지도 그대로 메아리 쳤습니다. 심장을 받게 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도 누군가가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는 그것만이 위안이었죠. 그러나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손길이, 그 온기가, 그 마지막 체온이 눈앞의 청년에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청년에게로 올렸습니다.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말을 잇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박 회장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안에서도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죠. 면접장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박 회장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준비한 어떤 만남보다 인생이건 가장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천천히 의자에서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고 마치 어디선가 뜯겨져 나간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원들은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없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잔한 파동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눈동자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무너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감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박 회장은 천천히 청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끝은 조심스럽게 바닥을 딛고 있었고 작은 숨조차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청년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움직임에 놀라 가볍게 상체를 뒤로 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편한 행동을 했는지 혹은 회장의 질문에 무례하게 답한 건 아닌지 순간적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곧 박 회장의 눈빛에서 심각한 감정이 스며 있음을 깨닫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올리려다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마치 손끝이 닿으면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건드려버릴까 두려워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몸을 숙이며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임원들의 숨소리 하나조차 사라졌고 면접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는 말끝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권위자의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미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의 허락을 기다릴 겨를도 없이 본능처럼 청년의 가슴으로 얼굴을 기울였습니다. 청년은 놀랐지만 그 표정 속에서 다급함과 절박함을 느끼고 몸을 굳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귓가에 작은 진동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청년의 심장 소리가 박 회장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침묵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들렸고 박 회장은 숨을 들이쉬며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붙잡지 못한 채 오래 밀어내려 했던 감정이 급격하게 터져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그가 25년 동안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작은 가슴에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따뜻한 박동, 그 속도, 그 울림.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지금 눈앞의 청년에서 그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억누르려는 감정은 어느 순간 그 야무진 벽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레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숨죽인 오열도 조용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억눌렀던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부서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놀라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이 순간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면접장은 그저 박 회장의 울음이 가득한 깊은 침묵 속에 잠겨갔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가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청년의 어깨를 붙잡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보내는 모든 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청년은 갑작스러운 울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박 회장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이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죠. 박 회장은 흐느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그의 어깨는 크게 흔들렸고 청년의 손끝에도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을 닦았고 한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저 한 아버지가 25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찾은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심장은 오랜 시간 멈춰있던 자리를 지나 아주 천천히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어깨를 붙잡은 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은 오랜 세월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쏟아져 나온 것이었고 그는 더 이상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의 숨은 격하게 들썩이며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당황과 연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팔을 잡고 몸을 조금 숙여 그의 움직임을 지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에게서 몸을 조금 떼었지만 여전히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려 했지만 손등으로 닦아내려는 눈물이 끝없이 고여내려 손동작이 계속 멈췄습니다. 입술은 떨려 제대로 말을 잇기 어려웠고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숨을 고르려는 노력은 금세 무너지고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더는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 한 단어에는 너무 많은 세월과 아픔이 실려 있었고 청년은 그 호칭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박 회장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청년의 반응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구멍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그 말은 그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었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어깨를 다시 붙잡았고, 청년은 숨을 멈춘 채 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은 박 회장의 눈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며 흔들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따스한 연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뜨며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찾고 싶었던 무언가를 드디어 눈앞에서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닦아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살려준 그 심장 말이다. 그 말에 임원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봤고 방 안의 공기는 더 깊어진 침묵에 잠겼습니다. 청년은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자신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 심장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감정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박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심장은 내 아들의 심장이었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지만 면접장 안을 가득 채우는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처음 듣는 말에 순간 숨을 멈추었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한 떨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손 위에 자신의 떨리는 손을 포개었습니다. 너를 살려준 아이가 우리 지훈이었다. 그의 입술은 계속 떨렸고 모든 말은 눈물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기적이야. 그 말은 지친 영혼이 수십 년 만에 처음 꺼낸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청년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위의 박동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그 소리는 박 회장의 귀에도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그는 말끝을 제대로 내릴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은 그 한 단어 속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 속에 서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과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살아남은 삶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면접장은 더 이상 면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남긴 심장을 품은 청년이 서로의 삶을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처음으로 과거에 갇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박 회장은 여전히 눈가가 젖은 채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이 순간이 단순한 감정적 만남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적 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청년도 박 회장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자신도 알 수 없는 든든함과 울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서류를 정돈하려는 듯 보였지만 손끝은 여전히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을 향해 다시 눈길을 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훈 씨, 잠시 자리 좀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조금의 절실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은 면접실을 나와 조용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속삭이지도 못한 채 회장의 뒷모습만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의실 안은 작은 차분한 조명을 받으며 고요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청년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회장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 그는 이름을 다시 부르며 손등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결코 회사나 면접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진심과 겸손이 담겨 있었죠. 청년은 고개를 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박 회장은 청년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다가 잠시 멈추며 호흡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당신을 살린 그 심장,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앞선 감정의 순간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잔잔하게 가라앉은 톤으로 다시 한번 건네졌습니다. 청년은 숨을 들이켰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그곳에서 뛰는 박동을 느끼려는 듯 천천히 눌렀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결심했던 그날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빛이 회의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잠시 감으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아내는 마음을 많이 병들었죠. 그의 말은 가슴을 파고들 듯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조심스레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일만 했습니다. 박 회장은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내쉬며 청년을 향해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눈가가 조금 붉어지며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는 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빚을 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지훈 씨,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청년은 그 말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울리는 심장은 조금 더 단단하게 뛰고 있었고 그 울림은 이제 두 사람 모두에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시선만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미소와 닮은 작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버지가 잃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채용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회의실 안에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오래된 상처 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던 감정이 따뜻하게 눈을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삶은 그날 처음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을 잇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박 회장과 청년은 회의실 문을 나서며 잠시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그 빛은 오래전 어둠 속에 숨었던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고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아픈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는 감각과도 같았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박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 회장의 표정 속에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보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그 안에서 뛰는 박동이 조금 전보다 더 깊게 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심장 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고 그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띠며 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그는 이름을 부르는 데에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한층 편안해진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짧았지만 그 안에는 25년 동안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죠. 청년은 그 말에 마음 깊은 부분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창문 쪽으로 멀리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청년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을 향한 고백이자 다시 시작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일에 자신을 묻으며 살아온 이유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끝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청년은 박 회장의 말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둘은 천천히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몇 년 만에 자신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 것을 느끼고 있었고 청년도 그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하늘은 맑은 파란빛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오래전 잠든 마음의 무게가 바람 속으로 날아가는 듯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 아이도 이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아픔이 이제는 한층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살아줘서. 그 말은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하는 온전한 진심이었습니다. 청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말보다 더 깊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 닫힌 마음의 문을 산뜻하게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청년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갈 새 삶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무는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함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도 그 곁에 서 있으며 그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역시 그 순간 더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박동은 아들의 생명과 청년의 삶이 함께 이어져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펼쳐진 하늘은 앞으로 함께 걸어갈 시간을 조용히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박 회장은 25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드디어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그 문을 지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그날 이후 서로의 빈자리와 시간을 조용히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연결되었고 새로운 봄빛 같은 인연이 세상 위에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